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재 국제결혼이 결혼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결혼시장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결혼시장의 주류는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결혼인데, 근데 한국 남자 한국 여자의 결혼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결혼의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는 한국 여자분도 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안 이롭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안 이롭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해외에 가서 뭐 신부감을 찾겠다는 건데 어떡할 거야? 뭐 비행기 타고 쫓아올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면 이제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방송에도 가끔씩 국제결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뭐 힘든 분도 있겠지만 만족하시는 분위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의 메리트가 없진 않아요. 일단 그걸 증명하는 게 한국에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혼율보다 국제결혼 이혼율이 월등하게 낮습니다. 월등하게 낮아요. 상대가 안 될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해외에서 한국 남자 이미지가 좋아요. 여자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찬밥일지 모르겠지만 외국 가면 생각보다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 땅에만 있으면 사실 아시순소도 많이 듣고 갑질도 많이 나가지만 외국 가면 그래도 환영 받는단 말이야 이게.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국제결혼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차차 극복을 해야겠죠. 뭐 언어 문제나 뭐 식습관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거는 서로 이제 맞춰 나가야겠죠. 근데 좀 나쁜 얘기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럼 남자가 국제결혼 하러 나오면 여자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국제결혼 하는 거 이상으로 더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국제결혼조차 시도도 못해요. 생각도 못하고. 절대다수의 분들은. 왜 그러냐면 한국 여자도 국제결혼 사례가 있어. 있는데 보통 한국 여자분들은 대한민국보다 좀 잘 사는 소득이 높은 그런 서양 쪽의 이제 국가의 남자분들하고 국제결혼을 많이 합니다. 한정적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유학 중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눈 맞아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는 케이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유학을 보낸다고 하면 집이 좀 사는 집이죠. 그리고 여자가 유학을 간다고 하면 외국계 대학을 나온 거잖아. 그러면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책임진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내가 반할 테니 너도 반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자가 반을 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남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여자는 그냥 뭐 살림만 하면 되고 그런 마인드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해외 가면 한국 남자처럼 그렇게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남자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자분은 그런 생각이야. 우리는 해외 나갈 만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남자들은 자꾸 떠나니까 그게 아마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남자들이 알아서 해외로 가게끔 만든 것은 여자분이 만든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뭔가 결혼할 수 없게끔 만든 거잖아. 남자들이 오죽하면 언어까지 배워가면서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돈까지 써가면서
외국까지 가서 만나려고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결혼은 뭐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늘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인데 30대 여자는 만나기 싫더군요. 대부분 눈도 높고 남자한테 바라는 건 많고 결혼하면 쉬고 싶어하는 여성분도 많아요. 아기 낳으면 좋은 직장이 아닌 이상 그만두게 될 거고, 제가 능력이 있다 보니 사실 여자가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이미 20대 초중반 외국 여친이 생겼고 훨씬 연애 결혼이 쉽습니다. 외국 여성과 대화하면 직업 정도만 물어보고 연봉 얼마냐, 집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없으시면 외국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 남자라면 인기 많고 대시하는 외국 여성분들 많아서 인기 많은 곳에서 여자를 고르셔야 좋은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높고 20대 초중반이니 외모로도 훨씬 낫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맞춰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남편 능력이면 가정에서 가장으로 존중받습니다. 저는 2번 다시 한국 여성으로 못 돌아갈 것 같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제결혼 하려고 이제 해외 나와서 그 원하는 여자를 찾았나 보네요. 사실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뭐 괜히 여자분들 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여기 보면 30대 중반 남자인데 30대 여자는 만나기 싫다. 늙어서 만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못생겨서 만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외모를 봐요. 보는데 그 만나기 싫다는 게 단순히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커요. 여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 보면 자기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데 상대방한테 많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진짜로. 만약에 여기 눈도 높다고 하잖아. 이 눈도 높은 게 뭐냐 하면 자기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데 남자한테 뭔가 대단한 거 원해요. 그 눈이 높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능력이 좋은데 자기한테 필적과 능력을 바란다면 거기 가지고 뭐라 눈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가 눈이 높다는 그런 거예요. 여자는 벌이가 얼마 안 좋은데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나한테 뭐 집 같은 거 바라고 벌이 얼마 이상 바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자분이 뭐 의사인데 의사 남편 바란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자분이 막 중소기업 다니는데 남자는 뭐 얼마 이상 벌어야 된다, 500 이상 벌어야 된다, 대도 안 한 조건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경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혼하면 쉬고 싶어하는 여성분도 많다. 많죠. 일하기 싫어하는 여자들. 대전 하나는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게으른 여자들 진짜 많아요. 천성이 게으른 분들. 왜 게으른지 아세요? 곱게 자라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지고 힘들어도 극복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직업 수준이 낮고 벌이가 낮고 직업에 대한 숙련도나 나이도가 낮은 일자리일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반면 여자분들이 뭐 공부 잘하고 전문직 같은 어떤 그런 어려운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일이 어려워도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애 키우는 것보다 일하는 거 더 좋아해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 보면 왜 벌이 안 좋고 뭐 좀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 있잖아. 뭐 서비스업과 뭐 사무직 같은 그런 일자리 하는 분들이 대부분 쉬고 싶어해. 솔직히 이거 반박 못할 겁니다. 두 분 다 여자분이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들이 저렇게 쉬고 싶어하는 여자를 왜 결혼 안 하려고 할까요? 팩트로 얘기할게. 지금 여자분들 중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돼. 팩폭을 세게 박을게. 지금 여자분들은 프로 전업주부가 없습니다. 프로 주부가 없어요. 주부 고단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전업주부 자체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프로 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남자도 여자가 주부로서 정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주부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그럼 프로 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림을 최대한 아끼고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집안을 운영하는 거고, 과거 우리 어머니가 한 거
여러분들 어머니랑 아버지 살 때 한번 잘 생각해봐. 아버지 버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데 집안을 굴러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굴러갔을까? 옛날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았어. 얼마 갖다 주지도 않는데 나랑 이제 뭐 언니나 오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돈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정이 빵꾸 안 나고. 지금은 훨씬 더 돈 많이 갖다 주는데 가정이 빵꾸가 나요. 이유가 뭘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은 영향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반찬 같은 것도 허투루 안 사고 옷도 최대한 싸게 하고, 뭐 여러분들 아실 거야. 어릴 때 보면 이제 옷도 많이 밀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크고 나면 이제 못 입을 거 아니까 옷도 잘 안 사 입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추어 주부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한 말로. 주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주부가 되겠다고 하니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업주부로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백수 되는 거죠, 거의. 말이 좋아 주부지. 주부를 가정한 백수예요, 거의. 한량이죠. 한량 되고 싶은 겁니다. 애를 볼모로. 그 노린수를 남자들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처럼 주부 잘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나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 어릴 때 우리 엄마들 보면 청소기도 없었고요. 식기세척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바닥 닦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나무 그 마루장판이잖아. 옛날에는 그 도배 왜 보면 방바닥 그 벽지 보면 러덜러덜했죠. 더럽고. 그래서 엎드려서 맨날 걸레 빨고 닦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건 같은 것도 이제 그 세수대야 있잖아요. 그걸로 있잖아요. 그 냄비에서 삶고 빨래하고 손빨래하고 그랬어. 쭈그리고 앉아고. 그러면서도 이제 불평 하나 안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장바도 이제 막 최대한 아끼려고 막 몇 벽은 막 흥정하고. 지금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전업주부 역할을 못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들이 하는 역할 남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밖에서 제대로 일도 못한 사람이 집에 와서 좋은 엄마가 되는 그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거 여자분들 반박하지 못할 거야. 뭐냐면 내가 밖에서 제대로 일도 안 해보고 돈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어요. 사회생활도 오래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두 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이제 자녀 잘 키우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돈을 제대로 벌어보고 아껴 써본, 돈을 제대로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돈 허투루 안 쓰고 월급까지 잘하고 집안에 이제 세워나간도 맞고 그런 거지. 돈 버는 적도 다 쓰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사람 바뀐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남자들도 알고 있어, 그래.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달라진 척을 하는 거죠. 특히나 결혼하면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일한 사람, 제대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여자들이 왜 쉬고 싶어요, 결혼하면? 직장이 안 좋으니까 쉬고 싶어 하는 거잖아. 벌이가 안 좋으니까. 나 같은 사람 일해봤자 돈 얼마 안 되니까. 제대로 일해본 적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이면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겠지.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버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일해본 적도 없으니까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웃기게 뭐냐 하면 결혼하고 쉬고 싶다는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전업주부 제대로 하면 쉬지도 못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결혼이 쉬고 싶어서 백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걸 바뀌어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 결혼하면 쉬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난 백수가 되고 싶다. 나 일 안 하고 싶다. 난 놀고 싶다. 그냥 전업주부 핑계로 남편한테 빨대 꼽아서 그 주는 돈으로 좀 쇼핑도 하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 이게. 제도도 내가 주부 역할 하고 돈도 아끼고 쓸데없는 안 쓰겠다고 하면 쉬고 싶다는 말을 못 하겠죠. 이거 쪽팔리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던 내가 주부로서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정말 아껴 쓰고 어떻게든 집안 돌아가기 최선을 다하겠다.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뭐 웬만하면 도와달라고 안 하겠다. 뭐 배달 음식 안 시켜먹고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겠다. 만약에 일본 여자들처럼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일본 여자들은요 어떤 마인드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면 좋아 두 분들. 일본 여자들도 이제 경제활동을 잘 안 해요. 직장은 잘 안 다녀. 대신에 어떤 마인드냐면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못하니까 대신에 살림은 내가 남자한테 손도 못 대게 만들어줄게. 대신에 집안일은 손도 갖다 못하게 하고 돈 무지하게 아껴 쓸게. 대신에 밖에 나가서 일하란 말은 하지 말아줘. 그게 일본 여자거든요. 일본 여자분들 보면 좀 지독할 정도로 밖에 안 나가요. 집순이에요, 집순이.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살까 답답할 정도로 한국 여자들이 보면 와 저게 뭐야.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외식을 아예 안 해요. 외식을 안 해요. 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도 이제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으면 밖에 나가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서 먹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일절 없어요. 그냥 평생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신 분들은 1년에도 밖에 뭐 밥 먹은 기억 자체가 없어. 언제였다도 까먹어요. 집에서 다 먹는 거야 집에서 다 먹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여자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트에 장을 보죠. 절반 이상 할인하는 게 아니라 손도 안 댑니다. 정가를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인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립니다. 일본의 마트하고 우리나라 마트를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 마트는 수시로 할인을 하죠. 할인폭이 크지가 않죠. 일본의 마트는 특징은 뭐냐 하면 일본의 마트는 한 달에 한 번은 할인하는데 하루밖에 없어. 하루밖에 없는데 할인폭이 장난 아니에요. 놀랄 노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과자가 총 500원이야. 근데 그날 세일하면 700원 변해요. 엄청 할인폭이 크죠. 예를 들어서 고기가 10,000원이야. 10,000원인데 그날 할인을 하면 4,000원이에요. 그날 하루만 노려가지고 그날 하루 양껏 사와요. 일본에 경차가 있잖아요. 그럼 차를 다 채워버려요. 아예 한 달 먹을 걸 아예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한 달 먹을 거 요리할 걸 다 정해놓고 그걸 한 번에 다 사오는 거야. 필살기성으로. 한국 여자분들 그렇게 사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수시로 배고플 때 사오면 되지. 근데 일본 여자들은 좀 독하다 싶을 정도, 미련하다 싶을 정도 그렇게 해요. 정말. 일본은 세일을 그렇게 자주 안 하거든요. 하루만 딱 정해가지고 합니다. 네, 하루만. 왜냐면 일본은 정가로 사면 무조건 비싸다, 손해다. 그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일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커피숍이 많지가 않아요. 프랜차이즈 커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분들처럼 브랜드 커피를 따지지 않아. 그러면 일본 여자들은 어떻게 먹냐 하면 캔커피 있죠. 조지아나 이제 그런 캔커피 있죠. 그런 걸 마시면서 그게 일본에도 별로 안 비싸요. 한 700원, 800원밖에 안 해. 그거 자판기로 이제 뽑아가지고 애엄마한테 그거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로 애들 태우면서 이제 마실 나갈 때 이제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하고 커피 한 잔 그냥 이제 캔커피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거 한 800원 이제 900원 자판기로 뽑아가지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얘기 하냐. 나 이만큼 돈 아꼈다. 이번에 이거 세일하는데 이만큼 아꼈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뭔가 굉장히 차이 크죠. 일본이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지금 상황을 30년 먼저 겪었어요. 경제가 더 빠른 거야. 우리가 봐도 답답하지만 일본은 이미 그 버블 꺼지는 시기를 겪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물론 이 정도까지 하라고는 제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할 거면 정말 전업주부 할 거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분한테는 차마 얘기 못 하겠지만 솔직히 게으른 여자들 많잖아요.
친구집 놀러 가본 적 있죠. 자취하는 집 놀러 가보면 이게 여자가 사는 집이야 아니면 거머리 같은 집이야 쓰레기 집이야 의심드는 경우 있죠. 특히 여자집이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고 여자집이 지저분하게 한 남자는 훨씬 더 지저분해요. 왜냐 여자들은 옷도 많고 머리카락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여자들도 말이 많이 빠지거든. 남자 몰라서 그렇지. 나 폐뽕 하나 해줄까? 더 해줄까요? 좀 아플 수 있는데 뭐냐면 여자분들이 앞머리 많이 기르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탈모 때문에 그래요. 이마 넓어서. 그래서 아마 아실 거야. 요거 나왔으면 여자분들 헤어롤 이렇게 말아가지고 학교 안에 있잖아. 그 왜 맞냐 하면 이미 머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거야. 여자들도 맞방 넓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걸 앞머리로 가지면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 탈모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머리로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마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헤어롤로 앞머리 최대한 길러가지고 풍성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여자들 많이 하고 그래서 헤어롤 부심을 많이 부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걸 많이 말아야 풍성해가지고 내가 이 이마가 넓은 걸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잘 보면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게. 남자들 머리가 짧으니까 머리숱이 적으면 이게 금방 티가 나는데 여자분들 머리가 기니까 어떻게든 앞머리만 어떻게 앞에 가르마 이제 이것만 어떻게 덮어버리면 이 탈모가 나오는 걸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게으르고 나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빠져가지고 좀 그런 천성이 많이 좀 나태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게으르게 살겠다는 거야. 게으르게. 남자들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 저 사람은 결혼 전에도 게으르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 게을러지게 되는 걸 알거든요. 과거 같은 남자들이 좀 스윗했으니까 받아주겠지만 지금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시 여름보다 겨울이 더 지저분합니다. 겨울이 더 지저분해져. 왜 그러냐? 여자분들 겨울 되면 스타킹이나 이제 레깅스 같은 거 신으면 이거를 보면 이런 말이 되나?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왜 TV에 냈던 드라마 중에 막대먹은 영애씨 아시죠? 그 드라마가 현실 고증 정말 제대로 했잖아. 그거 보면 그 영애씨 친구로 나오잖아요. 도지현 씨 나오죠. 도라이로. 그러니까 영애 씨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시대 맞나? 그 이제 디자인 이제 간판 업체에서 디자이너 나오고 그 친구는 경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집 가면 완전 개피해처럼 살고 있잖아. 옷 안 빨고 신었던 거 또 신고. 예. 그게 나름 현실 고증 제대로 했거든요. 그건 진짜 현실 고증 제대로 했어. 요즘 K 드라마는 이제 좀 보기 드문데 그게 2007년에 했었나 아무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한 여자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실한 여자분들 진짜로 성실한 여자분들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런 분들이 희소할 정도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건 없는데 바라는 건 많은 여자들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이제 그걸 안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린수를 안단 말이야. 저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알려주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제 흑화가 되는 거야.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런 설거지론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이제 바라는 거 많고 하는 건 없는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들겠죠. 이게 힘들어요. 그게 난 저게 안타까워. 만약에 저런 여자들이 나와도 결혼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설령 결혼까지 간다고 칩시다. 뭐 결혼 얼마 하지도 않겠지만 결혼까지 간다고 해도 남자가 요즘에 옛날처럼 참고 살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거 아셔야 돼. 남자들이 이제는 여자가 좀 하자가 심하게 보이고 나에 대해서 뭔가 빨대꼽는 느낌이 들면 이혼은 빨리 결정해. 왜냐하면 결혼 같은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남자한테 손해란 말이에요. 여자한테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이혼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 굉장히 손해예요. 왜냐 남자가 결혼할 때 비용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빨대꼬부리 하네? 얘 나한테 빚 있었네? 이 똑바로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사는 거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빨리 결정을 해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도 남자가 참고 산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남자 책임감도 감수하고 있거든. 그래서 책임감 감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좀 일방적으로 날 이용한다 생각하면 이 사람과 살면 안 되겠다. 바로 결정을 지어요. 옛날처럼. 옛날 우리 뭐 과거에 결혼했던 분들처럼 에휴 이미 결혼하는 거 어떡하겠냐? 내 자신 낳아줬는데 그것도 옛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남자한테 욕을 먹는다니까. LI 등신 같은 녀석, LI 물소 같은 녀석아. 욕 먹잖아 여러분.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형국이? 어이구 저런 인간들이 남자 망치 다 시킨다니까? 그걸 부럽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 에휴 꼰대 같은 인간아. 평생 그러고 살아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흉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거나 충실하지 않으면 이 결혼 잘못했다 생각하고 빨리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도 이제 파혼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파혼 여자가 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가 깨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왜 남자가 깨냐?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나한테 너무 바라는 게 많아. 너무 해달라는 것도 많고 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해. 그리고 뭔가 이 집안 보니까 뭔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나한테 빨뚜꼬불려 해. 취직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보여. 뭔가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야. 그러면 깨버리는 거야. 어차피 파혼하면 뭐 혼인 기록도 안 남으니까 손해도 안 보니까. 확실히 과거보다 파혼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집이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여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자분들 중에도 결혼하는 분도 있죠. 그럼 마음가짐 다르게 해야 돼요. 다 뜯어고쳐야 돼 이거를. 근데 이미 나이가 먹을 대로 돼버린 분들이 뜯어고치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이가 보면 대부분 속물이 돼요. 특히나 가진 거 없는 분들이 속물이 돼. 두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다른 분들. 왜 속물이 되냐면 자기가 여자들은 동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없는 분들, 해온 게 없는 분일수록 보상심리가 더 강해. 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보통 자기가 한 게 많아야 보상심리 가려야 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뭔가 내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멀리왔기 때문에 그 이상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좀 현실에서 뭔가 자꾸 패착을 일으켜요. 나이가 먹었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먹고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멀리 왔기 때문에 그 이상 뭔가 얻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속물근성을 발휘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남자들은 뭐 나이 먹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 야 거울도 안 보나? 내가 바본 줄 아나? 걔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저한테 자꾸 썰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도 안 그런 여자가 있다고 믿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 여자분들이 보통 능력도 안 좋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노화가 오면 좀 멘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 먹고 추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결혼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은 거야 이게. 아무튼 이걸 여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우리 누구야? 우리 대전 하나 천사님 그리고 하신가 안녀님 저분 여자분이거든요. 저는 이거 얼핏 들으면 여자분들이 깐다고 생각하지만 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오히려 같은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나이 먹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났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감호해설 같은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어느 게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 어느 게 나중에 나이 먹고 그나마 도움이 될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머리선은 백날 천날 들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에요, 독. 모르겠어요. 이 얘기 듣고 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분 나빠해도 이게 내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여자분들 중에 30대 넘어간 사람들 중에 결혼 시장에 성공하는 분들이 점점 희박해질 거예요. 점점 이제 확률이 감소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노산, 기형아 출산 문제는 이제 가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너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분들이 기형아 출산하는 것도 안타까워. 이게 부부가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자녀가 건강해도 대한민국 살아가기 힘든데 자녀가 뭔가 정상적인 범죄에 벗어난다고 하면 평생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지능이나 어떤 그런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자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정 이루지도 못하고 혼자 살아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부모가 나이 먹어서도 책임지고 살아야 돼. 이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좀 노산 문제를 겪는 것도 저도 원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여자분들이 더 일찍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늦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살 어릴 때 뭐 결혼하겠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죠. 이미 나이가 차버린 상태에서 이걸 알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왜냐? 아까 말씀드린 노산이나 기형아 출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 결혼식에 나와서 그래. 다른 이유 없어 이게.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너무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한번 현실적으로 잘 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이렇게 결혼 시장이 뭔가 좀 과거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죠. 이미 이렇게 뭐 바뀌어 가는데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